내일은 아마 테슬라 보겠죠 했는데 오늘은 정말 테슬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월가에서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로 주목 이별 준비했는데 낙폭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요. 우리가 어제 시간에서 뭐 7% 빠집니다, 8% 빠집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시간에서 오히려 조금 더 변동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규 거래에서는 이보다는 낮겠지라고 했는데 와 12% 오늘 폭락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이에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어제 우리가 뭘 놓쳤지? 월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를 지금부터 볼게요. 자,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테슬라가 자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해결할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 주식 팔아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다 팔았어.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이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장기적 가치는 자율주행이다. 지금 뭐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 뭐 마진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팔 수 있느냐. 이게 우리를 보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를 못 믿겠으면 팔고 그거 믿겠으면 우리 사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충격이죠. 못 믿나?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못 믿나 봐. 그런데 월가에서는 그래도 믿는 분위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오늘 간밤에는.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너무 웃겼어. 그죠? 팔아라 했더니 팔아. 그죠? 근데 이 테슬라는 사실 오늘 주가 급락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6월 말부터 해서 7월 한 10일 요때까지 뭐 10거래일 연속 막 오르고 이러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랐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조정을 받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폭이 좀 컸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뭔가 좀 실망스러운 게 있었나 보다라는 예측이 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은 전년 대비 2% 늘었어요. 그래서 월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7% 줄었죠. 근데 이 자동차 판매 안에는 규제 크레딧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어제 이야기했어요. 규제 크레딧에 대해서. 그래서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 테슬라는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 많은 기업들에다 판매하기도 하고 정부로부터 뭐 인센티브도 받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규제 크레딧 매출이 3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자동차 판매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7% 줄었다는 건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는 더 많이 줄었다라는 게 시사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에너지 발전과 저장 매출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매출을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뭐 우려 요인도 있고 하지만 뭐 규제 크레딧이나 에너지 쪽이 좋다라는 건 또 기대감이고 이게 약간 맞물렸던 매출 실적이었고요. 시장에서 충격을 받은 건 이제 조정 EPS였죠. 저게 전년 대비 43% 급감하면서 월가 예상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까 뭐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막대하게 AI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 거기에 뭐 구조조정 비용도 좀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조정 영업이익률이 18.7% 전년 동기에 18.7였던 게 14.4로 마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하락세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요 수익성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는 지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 포드도 실적 공개했거든요. 장 마감 후에. 근데 지금 시간내에서 한 12% 폭락하고 있어요. 포드가. 오늘 제가 특징주에는 안 넣었지만 그 이유가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 11억 달러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힘든 상황인 건 분명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어제 테슬라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테슬라의 자꾸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뭐 지금 중국의 경쟁 강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 라인업을 개선을 안 했어요. 새로운 신모델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모델 하면 너무 옛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차세대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약간 공백기였는데 저 대중화 모델, 저가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던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로보택시
공개하는 행사를 당초 8월 8일에서 10월 10일로 우리 연기합니다. 이걸 이제 공식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이유는 다른 몇 가지를 더 보여주려고 한다. 뭐 디자인도 바꾸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요소들도 좀 집어넣고 뭐 이런 해명을 하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우려를 했던 건 뭐냐면 그 운행 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 내년부터는 뭐 운행을 시작합니다. 뭐 어느 지역을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구체적인 건 로보택시 행사 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정말 놀라울 것이야. 저에게는 그냥 내년에 운행한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말을 막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렇잖아도 약속 안 지키는 CEO로 유명한데 저런 멘트마저도 뭐라는 거야? 라고 하게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갸우뚱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답들이 잘 안 나왔다라고 분석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내년에 우리 내부용,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용 로봇을 이제 공장에다 배치를 할 것이고 2026년에 이제 판매용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할 이제 로봇을 생산해서 그걸 이제 대량 생산은 아마 2026년부터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시점이 지연된 거죠. 당초 작년 4분기 때 얘기할 때는 올해 말쯤에 자기네 공장에다가 저거 시범 운행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용으로 대량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저 시점이 한 1년씩 약간 늦춰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려가 있었고 또 하나 우려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머스크가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이 XAI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테슬라가 한 50억 달러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에 붙일게요. 뭐 이렇게. 뭐 결국은 그게 이사회 승인과 주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전에 내가 사전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뭐 이러면서 이걸 했더니 이건 또 뭐야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슬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도 투자가 많은데 머스크의 또 그 개인 사업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뭐 해서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엇갈려요. 이게 이제 간밤에 나왔던 보고서들인데요. 뭐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오히려 매수해서 이걸 중립으로 아예 그냥 투자 의견을 낮추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이퍼 샌들러는 205달러에서 300달러로 확 높였어요. 그죠? 그리고 투리스트도 162에서 210으로 얘네는 약간 중립인데 목표가를 그래도 많이 올렸는데 나머지는 뭐 목표가를 그냥 유지하거나 뭐 시티나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한 약간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월가의 분위기는 좀 이랬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발언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컨퍼런스 콜에서 어김없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면은 애널들이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자꾸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들려주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 머스크가 해대니까. 자, 그래서 TD코인의 제프 오스본 이 사람은 그냥 중립 의견과 목표가 180달러 보수적이죠.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판매나 이런 실적을 보듯이 자동차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AI와 관련된 뉴스들을 좀 줬어야 되는데 그 뉴스는 많지 않았어. 실망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의 콜린 랑간 이분도 그냥 매도 의견에 목표가 120달러. 와, 그죠. 목표가가 네 깡패죠, 깡패. 지금 주가가 에서 거의 한 뭐 반토막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눈부신 내용이 없어.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뭐 이런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이런 약화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약화된 펀더멘털은 뭐 가격이나 경쟁 심화에 의한 뭐 마진 악화라던가 그리고 유럽 관세, 뭐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도 이제 유럽에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많이 먹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시장은 이런 거에서 주목하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 하락의 배경들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UBS의 조셉 스팍은 아예 매도 의견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주가 197달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AI 계획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너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이게 아직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없는데, 숫자로 보이는 건 없는데 그냥 너무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기대감만으로 오르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실체적인 숫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숫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게 실망으로 바뀌면 이게 흔들리면 더 많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로보택시 이 행사는 10월 10일에 있어요. 이 행사는 오히려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고점일 수도 있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의 토니 사쿠나기 이 사람도 뭐 유명한 약세론자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는 성장주야. 그래서 가치 평가를 높이 받아요. 그죠? 실적에 비해서. 근데 성장주가 더 이상 성장 못하면 이거는 가치가 없어. 근데 지금 성장 못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내가 봤을 때는 2025년까지도 크게 성장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개발하는 단계고 전기차는 안 좋하니까 그러면 얘는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테슬라 어떡하지 싶죠.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시티의 이타이 미카엘리는 목표 주가 낮추기는 했어요. 낮추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그래서 마진이 약화되면서 단기적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다. 그게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업데이트와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저가 모델 뭐 요거는 이상 없잖아.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적이에요. 느낌이. 그죠? 베어드의 벤 칼로는 목표가 $28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론자죠. 그러면서 내년은 빨리 와. 네, 우리 다 이제 내년을 기대해야 되잖아. 이것저것 다. 내년은 빨리 와라고 하면서 로보택시 공개 일정과 차세대 모델 타임라인 좀 유지하고 있지. 결국은 그 시기가 와라고 하면서 10월 행사 전에 이렇게 빠질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앞서 이야기했던 애와 완전 반대 얘기를 좀 합니다. 한쪽에서는 10월 행사가 고점이야 라고 하고 이 사람은 10월 행사 이후에 뭐가 구체화되면 터지니까 그 전에 사라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알렉산더 포터 이 사람이 지금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그죠? 지금 $205에서 $300로 왕창 올렸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동차 마진 하락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일론 머스크와 하나가 됐어요. 일론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망은 정말 뻔뻔스럽게도 긍정적이야. 뭐 되게 자신감을 보여주잖아요. 야, 자신 없으면 팔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본인은 테슬라가 곧 진정한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자기는 확실히 믿고 그렇다면 사야 되고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더 높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뉘는 것 같아요. 정말 테슬라가 완전주행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냥 계속 사 모아야 되고 저도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돼요. 성장 못하잖아. 자동차 지금 판매만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지금 손이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합니다. 이거 기회 왔는데 그죠? 저는 이상하게 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사기꾼 같고 이상하고 해가지고 테슬라를 싫어하다가 2년 동안 계속 뉴스 보고 이러면서 약간 머스크의 천재성에 반했고 약간 그의 이런 말하는 거에도 뭔가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테슬라가 오히려 저는 믿음이 가요. 요즘 저는 원래 해외 주식 계좌에 돈이 별로 안 들어있어서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전해서 넣는 게 너무 부담해서 못 사고 있지만 저는 테슬라는 기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사고 싶은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월가의 평가를 좀 볼게요. 네, 올 들어서 그나마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네, 다시 올해 이제 마이너스 13%. 네, 올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에널 55명 중에 24명 43.6%가 매수 의견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06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한 4, 5% 빠져야 된다라고 월가는 전반적으로 보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이제 전기차 가치만 보고 지금 이 숫자를 보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85 제시하죠. 야, 그 기대감을 뭘 다시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 뭐 숫자가 나와야 그때부터 시작이지라는 사람들은 $85 얘기하고 있고, 야, 자율주행 이 시대를 테슬라가 주도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300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라는 거,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